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네. 앞서 태양계의 각 위성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들의 유래들을 살펴봤는데 그냥 끝내기 아쉬워서 보너스로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수에 대한 의미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하수 이렇게 씁니다. 은자에 그 강하자, 예, 은으로 된 강의 물줄기라는 얘기죠.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합니다. 은하수를. 예,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하수는 뭐 이렇게 보통 그리죠.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있는 우리 은하입니다. 네. 그 태양계가 이 안에 있는 거고요. 뭐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나온 신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암피트리온이라는 장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거 테베에서 있었던 장군이었어요. 되게 군사적으로 훌륭한 장군이었고 알크메네라는 굉장히 당대에 이뻤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피트리온의 아내의 제우스가 눈독을 들이게 되죠. 제우스는 여성 편력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쁜데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제우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암피트리온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이때는 이제 그리스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암피트리온이 전쟁에 참여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잘 갔다 오세요 늘 뭐 하는 거니까 뭐 아내 알크메네는 암피트리온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 서로 사랑해요 하고 이제 헤어지죠. 딱 요 빈틈을 놓칠 제우스가 아니죠. 제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제우스는 몸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알크메네는 되게 정숙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인물로 변해서는 알크메네랑 어떻게 그거 합궁을 할 수 없을 거여서 제우스가 아예 암피트리온으로 변장을 합니다. 얼굴 몸을 똑같이 남편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은 실제 암피트리온이 아니라 제우스였죠. 아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신이 보고 싶어서 빨리 왔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둘러치죠. 그리고는 우리 나 잘 돌아왔는데 빨리 잭스를 합시다 해갖고 둘이서 이제 바로 그냥 쫙 그걸 합니다. 근데 제우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암피트리온도 오늘 남편이 왜 이렇게 힘이 좋지?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갖고 이날 밤에 제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 좋아가지고 더 하고 싶어서 밤이여 2배로 길어져라라고 이제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 뭐 12시간이라면 이게 24시간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래갖고 긴 밤 동안 얼마나 이제 잭스를 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관계를 해서 네, 그래서 이 긴 관계에 의해서 그 큰 힘을 제우스의 에너지를 정력을 쏟아갖고 엄청 힘이 센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있었죠. 이 헤라는 이거를 몰랐을까요? 헤라는 항상 감시를 하는 질투의 여신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우스가 워낙 그 왕이었으니까 함부로 뭐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놈의 아들한테는 좀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기분이 나빠서 헤라가 이 태어난 아들한테 뱀을 보냅니다. 무서운 독사를 보내서 헤라클레스를 무서운 뱀을 보내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다 죽였을 건데 이 아들이 오히려 이 뱀을 죽여버려요. 목졸라서. 그리고 아기는 이 뱀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정말 장난 아닌 아기가 태어났었던 거군요. 2배 길이 밤을 한 덕에.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가 내 새끼가 죽겠다. 에라 아부작전이다 해갖고 이 아기한테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은 헤라, 자기 부인 죽이려고 했던 헤라클레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헤라에게 영광을, 이제 클레스는 영광입니다. 이거는 자기 부인 헤라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아부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헤라가 그런다고 기분이 나아지진 않겠죠. 뭐 이 애를 죽이려고 뭐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얘가 워낙 힘이 세서 헤라가 뭐 어쩔 줄 몰라요. 이렇게 해서 관계는 계속 안 좋으니까 헤라클레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안 되겠다. 이름 갖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모성애의 작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헤라가 잠자고 있을 때 몰래 이렇게, 이게 제우스입니다. 몰래 그 헤라클레스를 저기 헤라의 젖에 물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그 로마에 가면 보이는 그 헤라의 젖을 먹고 있는 헤라클레스입니다. 근데 얘가 워낙 힘이 세지잖아요. 이 아기가. 그러니까
이 빠는 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아기 낳아본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가 이제 세게 빨면 아픈 거. 근데 헤라클레스는 너무너무 힘이 세니까 이게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헤라가 이 빠는 힘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기를 확 밀쳐냅니다. 그 아파서 깜짝 놀란 그 장면입니다. 그게 요 형상입니다. 이게 헤라클레스, 헤라 여신이고요. 이게 이제 헤라클레스입니다. 확 밀쳐내면서 팍 떨어져요. 그러면서 여기 이 엄마 꼭지에서 모유가 하늘로 막 흐트러져요. 이 모유가 확 흐트러진 게 은하수가 되었다. 바로 그런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우유가 나온 거니까 밀키웨이. 이건 모유가 나온 거. 모유도 이제 영어로는 밀크니까. 밀크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길에서 밀키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면 이제 은처럼 반짝반짝 빛나니까 은으로 된 강처럼 이루어진 그런 물길이다 해서 은하수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우리가 멀리 보는 은하수, 이거에 대한 어떤 기원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제가 어렸을 때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은하수 치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에 있으면서 이 먼 거리에서 이 은하수를 찍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그 우리 은하가 아닙니다. 이거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는 이제 우리 은하가 아니고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데 위치한 또 다른 이런 은하단입니다. 그걸 왜냐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밖을 이렇게 멀리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밀키웨이는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헤라의 젖에서 쪽쪽쪽쪽쪽 우유가 떨어진 듯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왜냐면 우리 가운데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진하고 중간에 그런 사진인 거죠. 실제 우리 은하는 여기가 이제 중심이라면 여기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드로메다나 이런 데를 보고 대강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서 한 상상이지, 실제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계 시리즈를 은하수 보너스 이야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